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미래에셋 증권이 되겠습니다. 이제 박현주 회장 관련해가지고 많이 유명한 증권사죠. 미래에셋 증권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안에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이 주식을 살 때 어떨지 그 부분을 좀 고민은 덜 해보셨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주가 좀 재미없다는 인식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가치 있는 기업, 언제든 수익 기회를 또 금리 인하기엔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부터 해가지고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끝까지 추적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보시면서 미래에셋 증권도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증권 첫 영상이니만큼 기본적인 매출 현황부터 구조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을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하면은 영업이익 1조 클럽의 증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조 원을 버는 상당한 규모의 우리나라 증권사고요. 5대 증권사 중에서도 수익권을 달리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리테일의 강력한 영업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부동산 PF 사업도 다른 금융사들처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좀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금융사들 보면은 증권사가 상단에 있고 자산운용사를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미래에셋 그룹은 보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을 직접 가지고 있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이제 미래에셋 증권 등을 지배하는 구조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산운용이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증권사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래서 미래에셋 증권은 다소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직원들이 주식 영업 혹은 개인 영업들에 좀 치중하는 데 비해 가지고 미래에셋 증권은 어떻게 보면은 증권사의 은행화를 좀 꿈꾸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은 좀 쉽게 좀 상품 위주로 좀 팔잖아요. 좀 오시는 고객분들에게 뭐 예금도 가입시키고 뭐 펀드도 팔고 뭐 ELS도 팔고 이런 걸 파는데 미래에셋 증권도 이와 같은 시스템처럼 좀 펀드 같은 걸 가입시키면서 해당 영업을 좀 하도록 주식 영업보다는 이쪽으로 영업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테일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펀드들이 워낙에 좀 유명한, 좀 오랫동안 해외 투자에서도 활약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된 펀드를 통한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빠르게 MTS 모바일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지배력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면은 절반 이상이 리테일 관련된 손익과 이자 수익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운용 손익, 트레이딩 손익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규모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IB 및 기타 수수료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정 부분은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매출에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발행, 주식 발행에서 나올 텐데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상대적인 규모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출 변화도 한번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증권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호황이었던 시기는 2021년에 거래대금이 폭증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위탁매매 관련 수수료가 큰 폭으로 이렇게 폭증하면서 역시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권사는 이런 대형사도 이런 리테일 수익에 좀 기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고요. 추가적으로 자산관리 IB 관련은 매출 성장성이 좀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내 시장의 마켓 쉐어 점유율도 중요한 부분인데 해외 시장 점유율은 외려 좀 증권사들 간의 경쟁 속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시장 MS는 15% 가까운 모습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국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등 키움증권에 비해서 2등 미래에셋이 굳건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여러분들 주식 거래하시다가 보면 이제 현재가창 같은데 투자원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거래원 보실 때
항상 상위에 거의 키움, 미래에셋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높은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미래에셋 증권이 되겠습니다. 즉 온라인 증권 거래에서는 키움증권처럼,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고객 영업은 은행처럼 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미래에셋 증권이 되겠고요. 미래에셋 증권은 그래서 2024년에도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좀 인상될 때는 시장의 거래 대금이 아무래도 줄어들잖아요. 유통자금이 줄어들게 되고, 좀 자금이 좀 은행이라든가 안전자산, 그리고 채권 쪽으로도 옮겨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거래 대금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나오는데, 2024년에 금리 인상이 좀 멈추고 금리 하락기로 가게 된다면은 이 부분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2021년만큼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 좀 회복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향은 이제 시장 점유율이 15%에 육박하는 미래에셋 증권에게는 상당한 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3분기 실적에도 이 부분이 크게 영향을 줬고, 다시 한번 영업이익 1조를 찍는데 업황은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미래에셋 증권도 다른 증권사처럼 노출되는 리스크와 그리고 개별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증권사들처럼 이렇게 부동산 PF 관련된 충당금이 좀 쌓이는 게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증권사도 신용공여에 참여하면서 시공사 등에 이제 건설할 때 자금을 빌려주는 걸 이야기하는데, 관련해가지고 특히 레고랜드가 한 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관련 대금을 좀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부실한 공사건들, 이걸 어떻게 좀 충당금을 쌓아놓을 것인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충당금이 쌓이면은 실적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신용공여 잔액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대형사 대비해서 낮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 IB 쪽에서 해내고 있는 매출도 적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미래에셋 증권은 좀 해외 부동산을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푸동 오피스 타워를 사기도 했고,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종로에 센터원 빌딩이 있죠. 이런 빌딩들을 직접적으로 인수하면서 부동산 사업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일부 상업 건물들이 좀 손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 상업시설들 손실 역시도 어느 시점에 좀 해결될 수 있을지 보면서 한번 미래에셋 증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 여부를 계속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안정적인 국내 리테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를 따라서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를 강하게 볼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리스크는 뭐 국내 PF 관련해서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국내 증권사들 중에 가장 공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매수한 건물들의 실적 변동성, 뭐 3분기에도 관련해가지고 500억, 600억 가량 이제 손실을 잡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밸류에이션의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아직까지 증권사 중에서는 이런 공격적인 자산 매입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 수익률 3%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 등 좀 주주 친화 정책들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미래에셋 증권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미래에셋 증권에 나오는 이슈들 관련해서 제가 다 챙겨서 안내 드릴 테니까 해당 영상 보시면서 편안히 대응해 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 데이업에는 이렇게 금융주 말고도 반도체와 각종 IT, 그리고 2차전지 등 모든 산업에 대해서 각각의 전문 멘토가 모든 종목에 대한 정보들 빠르게 취합해서 올려드리고 신속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에 꼭 바탕이 되도록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